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속 IT를 이야기드리는 시간 일상 IT 출근길 IT 수식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제가 많이 고민했었는데 매번 월요일이 되게 되면은 들려드릴 만한 이야기가 많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해결책이 생겼어요. 제가 원래는 메타버스 라디오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가끔씩은 메타버스 안에서 강의나 행사를 진행하면서 일주일간 있었던 NFT에 대한 이야기,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좀 넘어서 아예 최근에 NFT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NFT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들려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주간 있었던 소식들 중에서 NFT에 대한 소식들만 빼서 이야기를 드리고 매일같이 전해드리는 일상 IT에 관련해서는 그건 IT 소식으로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코나미의 NFT 소식이에요. 아마 올드게임 플레이어라면 코나미를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재밌게 했었고 지금도 가끔씩 애플 아케이드에도 게임이 올라왔더라고요. 다운받아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악마성 드라큘라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죠. 야, 이거는 진짜 뭐 페미콘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시리즈는 거의 다 봤습니다. 제일 재밌었던 게 월화의 야상곡 시리즈가 있고, 그리고 뭐 게임보이용으로 나왔던 것들이 있고 그런 걸 사용했었었는데요.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이 악마성 드라큘라의 NFT 컬렉션입니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캐슬베니아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게임을 해보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횡스크롤 액션 게임인데 상당히 재밌고 난이도가 극악의 난이도였었죠. 거래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은 오픈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오픈시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캐슬베니아 30, 와, 진짜 오래됐다. 35주년 애니버서리 NFT라고 이름이 되어져 있고요. 크레이트는 역시 코나미 메모리얼 NFT 프로젝트라고 써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은 옥션은 언제 시작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총 14개의 아이템이 만들어져 있고 13명의 주인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에디션을 발행한 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만 발행한 것 같습니다. 자, 요 이리스트들입니다. 보면 이게 음악이 같이 나오는 것들이고 뭐 시작에 대한 것들, 블러티얼스 그리고 이거는 뭐지 이게? 뱀파이어 킬러 요런 구성도 있고요. 이미지 같은 것들 나온 샷도 있고 재밌는 것 좀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 중에서 이게 제일 비싸게 팔렸어요. 보다시피 아닌가? 그동안 또 가격이 또 올라갔네요, 다른 거는. 이게 제일 많이 비싸게 팔렸던 녀석이었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봐보게 되면은 지금 구매하신 분 나와 있고요. 이게 드라큘라 성이거든요. 드라큘라 성의 지도를 이렇게 픽셀 아트로 만들어놨어요. 진짜 올드 플레이어만 알 수 있는 그 향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 이더리움 정도고요. 일지백 1000만, 와우, 26,603달러 정도 하네요. 쭉 내려가면은 이제 나오겠죠? 트랜스퍼. 이렇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젤리어 민티들 했었고 팔려서 지금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다음엔 없고요. 자, 나머지 작품들을 한번 봐도록 할게요. 나머지 봐보게 되면은 요건 테마성인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와, 제일 좀 시작이었네요. 자, 이런 게임인데 그렇게 재밌었었는데 채찍을 휘두르는 거, 벨몬트 가문. 참고로 넷플릭스에 가보시게 되면 캐슬베니아에 대해서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은데 보실만 할 거예요. 이것도 비싸죠. 일시백 천만. 와우, 너무 비싸다. 이렇게까지 지금 금액이 올라가서 또 판매하겠다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네요. 에밀리 스노우. 사겠다라고 지금 한 거군요. 이 사람한테. 나머지 작품들 잠깐만 봐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지금 눌러보게 되면은 어치하고 퀸 메두사가 싸우는 모습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음악이 같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좀 연결시켜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음악은 따로 들리진 않으실 텐데요. 잠깐 혹시 들리나 보게 되면은 소리가 좀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게임에 대한 한 장면을 2022년에 디지털로 만들었다. 사실 이제 크게 이해가 안 가기는 하죠. 내가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이 한 장면이었었는데 이게 만들어진다라는 걸 저렇게 높은 금액에 살 수 있을까? 사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코나미가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올드 게임 많죠. 캡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또 어디가 있죠? 소닉을 만들었었던 곳, 세가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천천히 하나씩 만들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전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잠깐 들어가 볼게요. 특전은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 들어가 보게 되면은 잠깐 멈춰놓고 성수로 싸우는 모습이거든요. 그럴 때 이게 좀 잠겨있는 콘텐츠라는 게 있다라고 나오는데 예, 이거는 뭐 오너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정보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 이야기를 드리지 못하겠네요. 14개 정도는 평균 10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고요.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은 게 드라큘러성 지도로다가 3000만 원 정도를 받게 됐습니다. 이를 필두로 고전 게임들도 NFT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대선 후보 NFT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좀 신기해서 봤어요. 저희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 이야기 들었었지만은 이재명 후보의 NFT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거를 선거 자금으로 쓰든지 아니 기부용으로 쓰겠다는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쪽 대선 캠프 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HOK,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열린 거예요. 대선 후보자들의 NFT가 만들어졌고요. 이 판매량으로 당선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느 사이트인지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은 CCCV라고 하는 이름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원래 나만의 링크라 그래서 다른 거를 만드는 곳이었었는데 자기 프로필을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CCCV NFT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작품들이 올라온 곳이라서 저도 좀 소개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자, 쭉 내려가 보게 되면은 별의별 거 다 올라오죠. 이 부분입니다. HOK 런칭 허경영 후보 팝아트 보강 에디션. 자, 이런 것들도 있고 금액 올라간 거 봐보세요. 이거 뭐 살 사람은 아직 없을 것 같긴 한데 산 사람들이 지금 이거 팔아보겠다라고 1,000만 원씩 올려본 것 같습니다. 설마 팔리겠습니까? 현재 금액이 얼마 정도에 팔리고 있냐면요 5,000원이에요. 보다시피 일반적인 NFT 같은 경우에는 핫한 NFT 가볼까요? 지금 핫한 NFT 동영상 보면 판매 중에 지금 이재명 후보라든지 허경영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라든지 이런 것도 올라와져 있죠. 자,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앞으로 잘 안 넘어가 이게. 판매 등록된 NFT 보기 25만원짜리도 있고 절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NFT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에디션이 총 500개를 만들었어요. 500개가 다 만들어지는 주인들이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세일이 있는데 밑에 거는 아직 덜 팔린 겁니다. 덜 팔린 거라서 5,000원씩이요. 좋은 분을 뽑으신 분도 계시겠구나. 자, 이렇게 산 분들도 계시고요. 이거는 산 사람이 내는 거예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직은 500만 원 정도, 5,000원 정도에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내용들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하우스 오브 카드 대선 후보 생존 게임과 투표 캠페인의 결합이다. 3월 9일 유권자의 선택이다. 뭐 그럴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까지는 후보 토너먼트 NFT라 그래갖고 보다시피 후보자들로 지금 등록될 만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라든지 허경영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라든지 윤석열 후보라든지 들어가져 있죠. 자, 이 중에 다시 또 5,000원짜리 봐야 되니까 윤석열 후보 파트도 들어가 보게 되면은 쭉 내려가게 되면은 흐름이 나오죠. 런칭 이벤트를 하고 있고 에디션 500개를 각각 5,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전으로 나왔죠. HOK 런칭이라 그래갖고 윤석열 후보 팝아트 봉황 에어드랍이라 그래서 에어드랍은 무료로 주는 걸 이야기를 해요. 난 하나 샀는데 왜 하나 더 받았지? 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뒤에 봉황을 띄워주겠다 얘기입니다. 에어드랍이라는 거를 하나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에 2개의 NFT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또 NFT는 뭐냐면은 이 봉황이라 그러죠. 에어드랍 받은 겁니다. 요걸 받고 있는 가진 사람들 중에서 20명을 추첨을 해가지고 NFT를 로또로 준다라고 하네요. 로또 NFT를 준다라고 합니다. 이 로또 NFT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한 1억 정도까지 가는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HOK 팀이라고 그럴싸한 사이트도 만들어져 있죠. 당신의 대통령은 누구인가요? 야, 참 잘 만들어놨다. 가보고 쭉 가보게 되면은 이제 선거 52일 전에 이걸 한번 하고 나서 이제 후보자가 등록이 되고 나면은요 최대 1억 원의 상승 토너먼트가 고정되면 운영비 20%를 제외한 모든 NFT 판매 금액을 지갑으로 하고 나서 누구나 쉽게 NFT를 발행을 하랍니다. 보이시죠? 토너먼트 모드의 구매자는 투표 인증샷을 NFT로 만들면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참여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CCCV는 누구나 무료로다가 만들 수 있게 해놨습니다. 만들 수 있게 해놓은 것들을 적어도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무료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띄우기에 나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이트들은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실시간으로다가 500개 에디션 중에서 몇 개가 팔렸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180개 팔렸고, 허경영 많이 났네요. 허경영께 지금 219개가 팔렸다로 봐야겠죠? 잠깐 들어가 볼까요? 남았다는 건지 팔렸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500개 중에서 팔린 것 같습니다. 281개가 남았다라는 것 같아요. 재밌다. 쭉 내려가 보죠. 라운드 나왔습니다. 런칭하고 난 다음에 계정이 오픈이 1월 14일에 됐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팝아트별 판매 16일에 종료가 되네요. 미판매 NFT는 소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 사면 이거 소각한다는 얘기고요. 17일에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로또 NFT를 추첨해서 에어드랍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선 들어가는 게 다시 또 17일부터 후보별 팝아트 NFT를 또 판매하고 또 종료를 하고 이런 스타일로 들어가게 되네요. 재밌다. 또 뭔가 딴 걸 만든다는 얘기인가? 네, 꽤 재미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누가 만들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HOK가 만들었다고 해요. 자, 이거에 대해서 대선 후보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재밌는 걸 만들었다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너도 샀느냐?
라고 얘기하게 되면 저도 샀어요. 저도 사봤는데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특별 에디션인가? 이걸 씌워놨네요 지금 보다시피. 헤드폰? 헤드폰 비싸게 팔 것 같은데? 0%가 등록됩니다. 5개인데 이건 아직까지 세일하지 않는 거네요. 나중에 팔려고 하나 봅니다. 헤드폰 에디션 같은 거는요. 자, 위에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판매를 하겠다. 500개 에디션씩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구매를 했는데 이게 특징이 CCV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어디서 NFT를 사려고 하면 지갑 만드셔야 되잖아요. 지갑 없어도 돼요. 지갑 없어도 되고 로그인 하실 때는 카카오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신기하게 만들어 놨어요. 카카오로 로그인 가능하고 만약에 제가 이런 거 구매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눌렀었을 때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요, 이 상태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카카오페이로 결제가 가능해요.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고 그걸 좀 재밌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찍었는지는 따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함께 보도록 하고요. 재미 수준으로 만든 것 같기는 한데 뭔가 5,000원에 사는 것도 호구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5,000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수 있게 만든 게 아니냐 그 생각도 드네요. 방송을 보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는 거 괜찮고 제가 하는 프로젝트는 아니라는 거 우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도 NFT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어요. 채용 공고가 올라왔어요. 이 공고를 보게 되면은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활용한 사업, 서비스 기획, 실행 관리, 블록체인 기반 자산 관리 서비스, 가상자산 서비스 기획, 국내외 블록체인 및 NFT 트렌드에 대한 걸를 모집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 크래프톤의 주가가 요즘 많이 떨어졌죠. 그렇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동안 이제 공부가 끝났다 우리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국내에서는 게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크래프톤이 움직임만으로도 꽤 많이 설레일 것 같고 오늘 주가 움직이는 것도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NFT 투자는 일단 재미 수준으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 로또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오늘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코나미 NFT에 대한 이야기, 대선 후보 NFT가 등장했다는 이야기, 크래프톤 NFT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은 IT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가끔씩 NFT 관련 질문 던져주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저도 계속해서 보면서 주시라면서 답변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시장의 거래소도 그렇고 워낙에 휙휙 바뀌다 보니까 혹시 제가 놓치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답변 달아주시게 되면은 저랑 또 소통하시면서 좋은 정보들 많은 분들한테 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